오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관심 많으시네 하면서 좋았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이제 같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 다 조사된 건 아니에요. 다 조사된 건 아닌데 저희가 뭐 학교를 다 캘 수는 없으니까 나름나름 이제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성일고등학교가 좀 잘 갔죠. 근데 연대 고대는 좀 빼야 돼요. 사실 외국인 전형이니까. 그럼 일반 아이들한테는 한의대 하나, 수의대 하나, 포항공대 하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한의대를 뚫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남고등학교도 뭐 잘 갔고, 동광고등학교 카톨릭 의대, 연대 고대, 오히려 잘 보면 성일고등학교가 더 잘 갈 것 같은데, 물론 다 조사된 건 아니지만 통합고도 또 못지 않죠, 사실은. 통생고는 좀 이번 년은 좀 망했다는 느낌이 진짜 들기도 하면서. 근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성남여고, 근데 성남고도 사실 입시가 안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당해년도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스카이급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스카이급의 아이들은 이 정말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학부모님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학교의 영향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비슷비슷하다, 항상 제가 보기에는. 다만 못 보내는 학교는 있어요. 못 보내는 학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광고도 그래도 나름 괜찮았는데, 사실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아이들 생기부를 보면은 같은 등급대, 예를 들어 1.3등급이다, 통생고, 동광고, 성일고 이렇게 있으면 가져와 보면 확실히 좀 약했거든요, 생기부가.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 저희 입시 실적도 궁금하실 텐데, 저희는 요번에 사실 이 친구도 의대를 다 1차 합격을 많이 했어요. 한 3군데 정도. 이 친구도 서울대도 1차 합격하고 좋은 대학교도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1차는. 근데 2차를 못 한 거죠, 합격을. 경쟁률이 잘 아시다시피 스카이라인은 한 30대씩 이렇게 돼요. 그럼 내신이 좋더라도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모일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둘은 제일 못 푸는 게 뭐였냐면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결과가 확 달라지게 되죠. 둘 다 막 재수하는 여전히 하다가 등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외에도 사실 중앙대며 경희대며 이런 데 많아요. 작년보다도 조금 더 좀 좋아졌다. 저는 스카이급으로 5명 이상 보내라 그러거든요, 강사들한테. 쉽지 않아요. 이번 고3 H는 좀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저랑 컨설팅을 한 자료예요. 제가 이름이나 이런 거 뺐어요. 신상이 나오지는 않게. 아이 고민은 이거 수학 공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거는 2학년이죠. 고1 때 1111, 그 다음에 2학기 때 좀 떨어졌죠. 모의고사 1111. 근데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것들은, 우리가 1.5등급을 딴다 그러면 1.5등급 이상이면은 웬만한 대학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궁금해 하셨는데, 뭐 중앙대는 뭐 몇 등급인가요? 약대는 몇 등급인가요? 근데 보통 한 1.34 라인을 의대랑 약대에 지원 그 한계선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쓸 수는 있는데 붙느냐의 문제. 그죠? 괜히 원서 하나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 조금 그래도 모의고사 1111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아이가 이게 되게 좋게 여기더라고요. 저 모의고사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니? 근데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1111이 나올까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그냥 해온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 그죠? 2학년 되면 확 어려워지거든요. 3학년 되면 완전히 어려워져요, 수능 시험이. 수능 시험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수능 시험 공부하는 시간을 가셔야 되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길래 좀 알려준 거고,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제가 H반 애들 만나서 좀 가장 좀 심각하다고 여긴 게 뭐였냐면, 제가 H반에 대한 설명의 영상을 12월 말에 줬어요, 애들한테. 보라 그러고 각 반에서 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방학의 학습 계획이 내신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내신 등급을 1등급 받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행을 하겠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어머님들 애들, 우리 아이는, 이거 좀 손들기 좀 불편한데요? 우리 아이는 밤낮 없이 공부만 한다. 없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만 하다. 아 진짜 얘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열심히 한다. 아, 있으실 거예요. 손들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있겠죠 설마? 스카이의 내년도 내후년도에 진짜로 합격하는 애들 겨울방학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국 단위 아이들 공부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자사 특목고 아이들 하루 종일 그죠?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근데 애들 내일이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게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내신 외에는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카이반 아이들한테는 이 H반 아이들한테 제가 생기부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생기부에 대한 전략을 겨울방학 동안에 짜야 한다. 관심을 높여야 한다. 생기부를 어머님들이 좀 짜주면 좋아요. 제가 아이들 되게 디테일한 자료들 다 줬거든요. H반 아이들은. 좀 소스도 많이 주고. 그냥 보통 제가 생기부 얘기하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핵심적인 것들을 하는데 좀 더 가이드를 좀 깊게 해줬다는 얘기죠. H반 아이들한테. 그런데 생기부는 안타깝게도 제가 써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기부 세트 주제 찾아서 써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떨어질 거예요. 생기부는 그런 전형이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가 그 학생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 왔고 그게 뭐 있어 보이는 어떤 소논문이나 이런 게 꼭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공부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생기부의 어떤 세특에 어떤 항목을 넣어야겠다라는 궁금증, 관심 같은 것들을 잘 못 갖고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시험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해도 미적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이과 애들은. 그럼 미적을 배우다가 미적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수열의 극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함수의 극한 뭐 그런 게 있어요. 보다 보니까 자연 로그라는 게 나와요. 자연 로그 2로 시작하는 자연 로그 왜 나왔지? 라는 생각이 한 번쯤 궁금해 할 만하잖아요. 이게 뭐 어디다 써먹는 건데 배우는 거지? 그래서 2라는 숫자는 도대체 무슨 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고 그런 것들이 내가 궁금해서 연구해 봤다.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자연 로그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한 학생이 1등급 받은 거랑 그냥 학교 시험 봐서 1등급 받은 거는 나중에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기부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끼리의 경쟁이 될 거거든요. 자사고 애들은 자사고대로 붙을 거고 떨어진 애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고끼리의 경쟁에서 일반고 학생이 이런 정도로 깊이 있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구나. 일반고 학교 시험은 쉽지만 여기 우리 성남에 있으니까 우리끼리나 성일고가 어렵지 전국 단위에 봤을 때는 성일고랑 성남고는 같은 학교예요. 그쵸? 그러면은 봤을 때 얘는 일반고생이지만 이렇게까지 공부한 학생 면접 한번 봐볼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라. 고3들이 그랬어요.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래서 절대 아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1년의 기간이고 그때가 가장 어려운 과목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고에 대한 어떤 대학교에서의 기대감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뭔가 관심 있는 걸 자꾸 찾아내고 공부하고 학교에서 뭘 배울 때 이거 연구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교 내신도 잘 봐야 되니까 내신에 대한 공부도 충분히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학교 다니면서 이미 선행을 하고 있잖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하고 있는 과목들은 이거 내가 한번 탐구 주제로 해서 겨울방학에 여유 있을 때 아예 보고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거 얼마나 편해요. 학교 다니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해놔야겠고 이 친구 이제 수학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데 수학에 대한 어떤 제가 이제 작전들을 알려줬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근데 뭐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이 굳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학생도 한번 볼까요? 현재 내신 등급이 2.15 등급이에요. 모의고사 등급 안 나오고 그러죠. 국어가 특히 안 나오죠. 그래서 겨울방학에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생이 국영수 모의고사 및 풍부 내신 선행을 하고 있대요. 근데 2.15 등급이면은 어느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지원하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 2.15 잘 모르시겠죠? 2.15 등급 정도면 경희대, 중앙대 이런 라인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지원에서 붙어도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붙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붙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제가? 그렇죠. 최저도 필요하고 또 생기부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좀 공부하는 게 좀 애매하죠. 뭐가. 모의고사도 지금 영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어 모의고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국어 모의고사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영어는 약간 덜 하면서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니까 수학은 미적 배우고 있으면 미적 위주로 어떤 심화 공부를 하면서 이건 나중에 좀 제끼고 이거부터 좀 챙기고 그다음 생기부 챙겨가고 이렇게 가야 뭐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도 아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도 아닌 상황. 그래서 얘기 자체는 좀 비슷하게 했는데 이 얘기도 한번 어머니들도 보실만해요. 원서 쓸 때 원서 전략인데 원서 쓸 때 수능 점수가 좋아야 혹은 내 생기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그래야 원서를 잘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수능을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못 보고 나서면 원서를 내 수능보다는 낮은 대학을 쓰게 돼요. 예를 들어 2.15 등급인데 정말 최악의 경우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도 얘기하고 선생님이 저랑 컨설팅 연결했는데 저랑도 컨설팅 안 한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등급이 1.8등급 정도 돼요. 잘했죠. 얘보다 잘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잘했는데 1.8등급의 어머님들이 나중에 수박책 같은 걸 뒤져보고 입시를 뒤져보면 뭐 연세대도 될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서강대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최저 70% 컷이 그 점수보다 낮아요. 1.9등급 이런 식으로. 나 1.8인데 그럼 합격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서를 쓸 때는 그 등급만 보고 들어가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종합 전형은 나의 생기부를 감안해야 돼요. 내 생기부가 별로다,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일반적이다, 특별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0.3에서 0.5등급은 낮추는 게 적정선이에요. 그럼 걔가 한 2.12 정도에 썼으면 대학을 건국대나 그럼 붙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좀 욕심의 한 4개 정도를 다 좀 상향지원돼요, 여기에는. 그리고 한 2개 정도만 안정지원을 해버려서 걔가 성신여대 갔어요. 성신여대. 너무 아깝죠. 뭐 이런 식입니다. 학습 컨설팅은 학생들한테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현재 내신 1.2. 와, 잘했어요. 스카이에 가고 싶어. 근데 방학 때 너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 고1 학생이에요. 고2 이제 올라갈 거고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대로 있으면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진다. 지금은 똑똑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의 어떤 영민함도 있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학교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낙생고에 가서 애들한테 너 낙생고 가서 1.2 받을 수 있니? 자신 없대요. 맞죠? 우린 전국 단위 경쟁이라고 생각하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거는 혜택이에요. 우리한테 되게 좋은 상황. 되게 좋은 상황을 잘 이용해서 대입을 잘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하루 종일 해야죠.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우리 그 관리형 독서실 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윈터 캠프. 뭐 거기에 붙잡혀 있는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전 말 갖다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서 학생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한 타임, 점심에 한 타임, 저녁에 한 타임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서 하루를 꽉 공부로 채워줘야 뭐가 좀 될 거예요. 의예과 가고 싶다는데 좀 어이없잖아요. 내신 등급은 돼요. 1.4. 의대과 지원할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도 되게 못하는 거예요. 의대 지원하는 근데 의대 가고 싶은데 이러고 있다? 그럼 가기가 진짜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현실을 좀 알려주세요. 현실을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자, 이게 대입 매트릭스인데요. 보통 대입은 이런 식으로 치르는 거예요. 보시면은 수능이 내가 1등급이다. 근데 내가 모의고사, 내신 등급도 1등급이다. 1에서 1.3등급이다. 그럼 이런 대학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이 됐든 교과가 됐든. 근데 수능이 1등급인데 여기 보시면 내신이 2등급이에요. 그럼 수능이 더 좋죠. 그러면은 비추천한다는 거는 수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수능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애매한 등급대가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1.6에서 2.6 요 라인. 여기 애매한 등급대인데 여기 대학들 쭉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왼쪽 오른쪽 어디가 대학이 좋죠? 여기 훨씬 좋죠. 대학들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훨씬 낫죠. 그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점수가 좋을수록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물론 생기부도 반영이 되지만. 그래서 수능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게 또 어머님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수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신 기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생구가 이번에 낙생구였던 것 같아요. 낙생구가 의대 뭐 등등 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대학을. 근데 그 중에 재수행 실적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재수행 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재학생은 어차피 내신이 있기 때문에 낙생구가 아무리 날고 그려도 3등급대가 스카이를 갈 수는 없어요.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사고는 3등급대가 스카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아이들이 대부분 재수생들이 치르는 입시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 아니잖아요. 정시 아니면 논술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인류대에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다. 제가 의대에 다녔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대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재학생보다. 스카이라인도 마찬가지죠. 재수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물론 좀 이따가 또 설명 더 해드릴 건데 아이들한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요 시절 기억나시나요? 귀엽던 시절? 기억 안 나시나요? 요거가 전 시절이 이렇게 야경이잖아요. 먹여주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지가 숟가락 가지고 퍼먹기 시작하는데 조금 더 지나면 식판 주고 자기 먹고 싶은 반찬 씹어 먹고 이거만 집어먹고 있으면 엄마가 왜 이건 안 먹어 말라고 이런 시절이 오죠. 근데 이런 게 바로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인 거예요. 맨 아이들이 지금 학원에서 뭘 가르쳐 주면은 배우고 그걸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복습하고 오답 잘하고 이해 잘하고 그런 것들이 좀 숙달된 아이들이 이 과정이 숙달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인류대를 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냥 내신은 지금 잘 따고 있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자가 좀 없어서. 그래서 다른 게 하나 필요하다. 세 가지만 있으면 입시를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뭔지 아시죠? 이게 뭐죠? 생기부조죠. 생기부. 그 다음에 이것도 뭔지 아시죠? 수능 시험이죠. 이 세 가지만 잘할 수 있으면 입시는 성공할 수 있고, 사실 저는 해석을 하기를 우리 동네는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내신 따기가 너무 좋으니까. 강남 분당권에서 이 동네로 전학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 저를 거쳐가요. 왜냐하면 이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쪽에 주로 이제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제가 주로 많이 드리거든요. 고등학교 뭐 선정 설명회 등등. 그럼 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은 되게 위협감이 들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이미 고등선행이 거의 끝났고 고3 모의고사를 국어 같은 걸 1등급을 받고 있어요. 저번 수능도 봤대요. 가서 본 건 아니지만 수능도 봐서 그게 국어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 위협감이 확 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성남 지역으로 오는 이유는 정보력이 좀 빠른 사람들이 이 지역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대 가기 위해서 강남에서 하게 되면은 학생부 전형은 적고 시작이에요. 내신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내신을 하나 열어놓는 거죠. 수능 시험은 내가 준비할 수 있고 생기부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세 개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 세 개에서 이걸 세 개를 어머님들이 준비하는 거면 진짜 잘하실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제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컨설팅이에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간단해요. 하루에 지금 공부하는 거에서 한두 시간을 더 내라. 비워라. 비우고 나면은 그 시간에 뭐 할지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뭐 할까를 고민해보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오답 정리가 잘 안 되는 아이는 이걸 하면 되는 거고 내가 4점짜리 준심화를 공략을 못하는 아이는 준심화만 5번 모으고 내가 최고 심화만 못 푼다. 다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 85점 이렇게 86점 요 라인인데 한 두 문제 더 맞추면 1등급이거든요.
그럼 최고 심화만 놓고 공략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배우고 숙제하고 끝나고 배우고 숙제하고 끝나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간을 따로 비우라고 했으니까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요. 이게 꼭 수학 얘기만은 아니에요. 내가 국어 모의고사를 못하는 학생이면 끝나고 한 2시간 비워서 국어 모의고사 준비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따로 배워 시간을 따로. 그러려면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이거는 아이들한테 얘기해 준 거니까 그냥 어머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애들이 언젠가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딸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걸 안 읽어요. 밑에 문제 달려있거든요, 이제. A단계 연산 문제들. 그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여기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상위권을 쓰고, 반드시 읽고 이런 것들 다 체크한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어느 순간부터 유형식 같은 걸 보면 1유형 풀고, 2유형 풀고, 3유형 풀고, 4유형 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사실 개념은 한 과에 한 4개나 3개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이 개념에 대해 해당하는 유형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읽어보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필기해서 좀 참고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한 다음에는 이 순서로 풀어야죠. 이러다가 이 유형이 좀 어렵다 12번 유형이 그러면 12번 유형을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죠. 5회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학습법이 되겠죠. 자기한테. 고1들은 오히려 기회가 아직 많이 열려있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3학년만 남았으니까 생기부는 제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드려서 내신 등급으로 대학을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진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신 등급은 기본이다. 우리는 내신 등급 따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 애가 잘 따왔어요. 1.3등급. 아 잘했다. 씨. 너는 진짜 짱이야. 너는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요. 그건 당연하다. 생기부 모의고사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 등급별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2.1등급까지도 서울대, 한양대, 연세대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과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실제로 이 동네에서 2.1등급에 여기에 붙는 애가 없을 거거든요. 보통 한 1.34등급 돼야 연세대 한번 해볼 만해죠. 생기부가 좋으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못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기부가 안 좋기 때문에 경쟁자들에 비해서 점수를 낮춰서 지원을 해야 내 생기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생기부에는 들어가 있는 항목 중에는 등급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5등급인데 2점대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 1.5등급이 되게 잘했다는데 건국대에 지원한 거예요. 그럼 내 생기부는 자동으로 좋아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보다 더 잘 가면 더 좋고. 그래가지고 2등급대에서 중앙대 정도 뚫을 수 있으면 그래도 저는 적정해서 되게 잘 갔다고 봐요. 그래서 2등급의 중앙대를 뚫을 수 있게끔 아이들을 케어해서 가야 된다. 애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생기부가 궁금하시면 생기부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찍은 거 있거든요. 최근에 영상. 하이탑TV 보시면 한 30분 정도 생기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알아두실 거는 전문가들의 컨설팅이 특히 입시 컨설팅 부분은 비싸요. 그리고 요새는 또 온라인이 워낙 발전되어 있으니까 굳이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며 등등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해서 막 줌에서 하고 그래요. 줌에서 1시간 받았는데 50만 원? 이런 느낌인 거예요. 뭐 해준 거지? 그 이후로 케어도 없어요. 그냥 컨설팅 한번 해준 거. 근데 필요로 하다 그러면 애가 생기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예를 들어 어머님들도 좀 감이 없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사실 살면서 학기별로 방학 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해봐야 200만 원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 없어도 살기는 사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조언을 받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분당에서 이번에 서울 의대 지망생 하나가 전화 들어와요. 성일고로 들어갈 거예요. 위협적이죠. 근데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예비고일이에요. 여기 같이 경쟁할 라인이 아니니까. 강남에서도 하나 와요. 그것도 그 성일고로 갈 거예요. 예비고일. 근데 어머님의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제가 컨설팅
학점 설명을 했더니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이미 받아봤대요. 두세 번.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별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으시면 또 받쳐라. 제가 전문가 하나 더 연결하겠다 이쪽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학원에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인맥이 있어서 의대 입시 전문가 하나, 그다음 이과대학 전문가 하나, 문과대학 전문가 하나가 있어요. 강남 컨설턴트랑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학원 애들은 좀 더 잘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가격 혜택 이런 거는 저한테 뭐 커미션 안 줘도 좋으니까 잘 봐주라 해서 필요하시면 연결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면접 준비하는 것도 작년에도 이제 보셨겠지만 면접 준비하는 학원도 정자동에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랑 조인트가 돼 있어서 제가 또 좀 요 아이들한테 거의 실비로 이제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자동에서 받으시면 똑같은 강사가 해도 더 비싸요. 왜냐면 학원에 남기는 게 있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줬던 자료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계열별로 생기부 주제 전부 다 줬어요. 뭐 어디 의학 계열이면은 이 영상 보고 그다음에 제가 소주제로 여기 옆에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 핵심 키워드 활용해서 뭐 해라. 그래서 정보는 다 받았고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수능 시험은 어머님들 알아두실 거는 수능 시험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저는 사실 H반 애들하고 얘기하면 충격받는 게 많은데 진짜 충격받는 게 많아요 진짜. 야 너네 수학 모의고사 몇 문제야? 그러면 30문제인가? 야 4점짜리 몇 개야? 5개? 수학은 4점짜리 13문항이고요. 이게 52점,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못 풀면 못하는 거죠. 여기도 영어도 3점짜리가 어려운 문제가 10문제, 국어도 10문제, 탐구도 10문제예요. 탐구는 20문제 나오는데 10문제, 10문제 구성되어 있어요. 쉬운 거 10개, 어려운 거 10개. 그러면은 요 라인을 잘 봐두시는데 요 라인의 점수가 70점, 70점, 48점이잖아요. 수능 등급 컷이에요. 2023, 4, 5년도 수능의 원점수 등급이요. 보시면은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는 당연히 절대평가니까 70점에서 3등급이고 다 70점대에 맞춰져 있죠. 대부분. 그렇죠? 수학은 여기 4점짜리가 13문항이지만 이 중에 3개는 굉장히 쉬운 4점이고요. 어삼쉬사라는 거고 5개까지는 또 풀만한 4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70점대 정도가 3등급이 나와요. 결국에는 최고 심화 문제를 못 풀면 3등급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풀 수 있으면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럼 키워드는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느냐죠.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심화 문제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국어가 됐든. 저는 이해를 못해요. 영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80점, 90점 못 받는 거를.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주도학습 시간이 있고요. 내가 해석했는데 해석이 잘 안 돼요. 그 문장에. 그러면 시간을 1시간을 맞춰서 그 문장을 집중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는 건지 해석을. 그리고 거기서 얻은 내용을 어딘가에 정리해놓고 그걸 까먹지 않게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받아먹는 데 익숙해가지고 애기들이 아직. 우리 선생님들 점점 시터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수능 공부법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돌려놓은 게 있어요. 저 수능 좀 잘했거든요. 수능도 오래 가르쳐봤고 그래서 과목별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소스를 들었어요. Q&A. 어머님들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재수생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사실 아실 거예요.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확인차. 재수생이 증가하면 당연히 재수생들은 대부분 수능 시험을 되게 중요하게 보죠. 그러니까 재수한다는 얘기는 수능 시험을 잘 보니까 해볼 만하니까 재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위권 지금 1, 2등급 선에 있는 아이들이 재수생들이 많이 차지하겠죠. 그 부분. 그리고 재학률이 예전의 거라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조사해 본 적 없는데 연세대 1학년 신입생 40%가 재수생이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수능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최저 등급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3 같으면 6월 모의고사 때 내가 2등급 받았다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물론 6월 이제 재능 들어오니까 괜찮고 그 전에.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같은 경우는 전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뭐 수능은 당연히 정시는 정시대로 또 어려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좀 빡빡하게 잡아야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조금 정보가 있는 재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안정권을 잡아요. 안정적 지원을 한 경향이 있어요.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안정적 지원을 해서 중하위권 대학, 서울권 중하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워졌었다는 얘기죠. 경쟁률이 많아져요. 상향 지원은 상향적으로 당연히 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좀 그리고 이번에 물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의대 썼던 친구도 떨어진 게 한 문제 뭐 실수하고 이런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현장은 하여간 이렇습니다. 현장은. 자, 수시에서 선택 과목을 보나요? 우리 아이가 생기부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대학교는 출결하고 동상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부분 다 오케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이 인적성이나 서류 기반의 면접인데 그렇게까지 막 치열하다 생각은 안 해요. 대학들도 뭐 그렇게 되게 뭐 그런 건 아니죠. 서울교대 제외하고는. 근데 학생부를 좀 정성평가하는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에요. 이런 학교들은 교과에서도 학생부를 좀 반영을 하는 느낌인 거죠. 정성평가.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 핵심이 있는데 교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생기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냥 정성평가를 하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교과 등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지금 전문가들의 컨설팅에 따르면 그냥 등급 잘 받고 수능 최저 맞추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택 과목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죠. 그냥 등급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약대 공부를 하셨는데 뭐 당연히 대학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지방 공립대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는 1.5등급, 종합은 1.6등급이에요. 보통 교과랑 종합이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약대나 약대는 안 나요, 차이가. 그래서 교과나 종합이나 사실은 수능 최저를 다 보고 교과나 종합이나 면접을 또 다 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정도 등급이 필요해요, 약대는. 화공은 혹시 이제 아까 교과 화공을 가고 싶으신 건데 중앙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등급이에요. 여긴 좀 차이가 나죠, 그래도 2.5, 2.5.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합에서 생기부가 좋으면 내가 한 6.7등급 정도만 한번 써볼만 하죠. 내 등급이 좀 더 좋은 거니까.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탐구 과목에 대한 공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고1이더라고요, 물어보신 경우가. 그래서 제가 답변을 고2가 되는 경우, 이제 고2의 경우는 고2 탐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2 탐구는 상대평가 과목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진로와 직결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등급 따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등급 잘 따야 되고, 생기부도 좋아야 되고, 교부도 탐구 좋아요. 그러려면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선행도 한번 해야 되고, 방학때. 그리고 학기 다니면서도 수학 다음으로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어, 영어는 어학 계열이잖아요. 어학 계열은 제 생각인데 제가 공부했던 방식은 조금씩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좋아요. 어학 계열.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점수를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방학 같은 때 빡세게 팍 치고 들어가서 국어 하루에 5시간씩 공부하고 뭐 이런 느낌이면 괜찮거든요. 근데 수학, 과학, 수학, 사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생기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고3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고3은 과학 챙겨야 될까요? 왜냐면 투과목들은 절대평가 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A만 받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 되버려요. 종합 전형 준비할 때는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부가 훨씬 중요하죠. 생기부의 탐구를 되게 투과목은 좀 전문 과목이거든요. 전문적인 건 2개 정도 배치가 돼요. 탐구 활동을 해야 된다. 자, 생기부를 잘 못 챙겼대요. 근데 과는 낮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정시로 가야 될까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저는 정시 좋아하거든요. 재수도 해도 좋고 삼수도 해도 좋고 막. 근데 내신은 못 갈 것 같은데 꼭 가야 된다면 당연히 정시로 해야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시로 전향한다. 정시 파이터들이 분당에 되게 많아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좋은 데도 많이 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지만 제가 그래도 재수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보고 실패하는 케이스도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학생의 의지, 성향, 학습 습관, 얘가 할 수 있는 아이가. 그냥 내신 안 나왔으니까 나 정시할게. 이게 아닌 거죠. 얘가 정말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는 아이가. 안 그러면은 저는 추천하는 거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그럼 내신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대학을 가서 등록을 하든 아니면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시를 노려본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시를 같이 가라는 거죠, 내신하고. 내신, 왜냐면 애들 내신 버린다는 얘기 하거든요. 정시 파이터면. 나 이제 내신 공부 안 해. 되게 웃긴 거예요. 학교 시험이 다 내신 시험이 3학년 같은 경우는 특히 다 수능 시험이거든요. 수능 공부고. 그냥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얘기지. 내신 공부 충분히 하면서 정시 공부 같이 할 수 있고. 효율적 학습 방법은 이제 학습법은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소개를 해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기주도 학습도 꽤나 이렇게 그래도 이게 좀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 학생들한테도 전달해서 학부모님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보통 최상위권, 스카이급의 최상위권들은 예를 들어 제가 스카이급의 강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럼 강사 제 말 안 들어요. 자기의 본초가 있어요. 나의 학습법이 있었어. 이걸 전수할 거야 아이들에게. 이런 거죠. 그렇죠? 정말 최상의 경우는 자기가 알아내요. 자기가 찾아내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런 게 있어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냥 학습량이 늘어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집안 애들한테 다 얘기했는데 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최근에 그래도 우리 아이 태도가 바뀌었다 이래. 뭔가 달라졌다. 좀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 보람 있네. 제가 시간 얼마나 들여가지고 애들 다 만났는데. 근데 이게 그 애들 보니까 그냥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사실 아껴가면서 나머지 시간 다 공부해요. 이게 스카이급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가려면 사기죠. 근데 우리는 사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내신 따기가 좋아서. 특히 옛날에 학생 교과 전형 같은 경우들. 그래서 어쨌든 학습량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정말 많이 하는데 등급이 안 나와요. 제가 그 학생이 2등급이면 이해하거든요. 근데 3, 4등급이잖아요. 그럼 걔는 무시에 반드시 딴짓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게 안다울 수 없어요. 생기부 수능 앞에서 보시면 맞추는 게 건강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저한테 질문하시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경험상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스카이급에 간 아이들이 체력이 안 좋아진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체력과 근성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졌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 젊은 아이들은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 이렇게 어디서 삐끗하면 안 났잖아요. 상처나면 안 났잖아요. 젊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달라요. 허리 디스크도 안 걸려 잘.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대신에 뭐 보약도 좀 챙겨주시고 뭐 좋은 것도 해주시면서 티를 좀 내시면은 아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감성은 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도 맨날 해줬던 것 같거든요. 맨날 갈아주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고 Q&A 대부분 다 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이 다음에 선생님들 시간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하고 질문을 좀 해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이제 H반 담당하고 계시는 순주쌤하고 혜윤쌤이라서 좀 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질문 하나만. 저도 지금 선생님이 해주신 모든 내용들을 우리 애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다 정말 원래 아는- 설명의 영상을 통해서 줬고 제가 만나서 또 얘기해 줬어요. 네. 애들에 맞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걔네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거. 이제 가서 좀 건강을 형성하시면 돼요. 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볼까요? 이거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지영이 어머님. 네, 되게 오랜만에 또 뵈네요. 그죠? 저희 거의 1년 만에 뵀는데 되게 건강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할애된 부분이 한 10분 정도라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2025년 2024년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관련해서 좀 궁금하실까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기준으로 이제 수학만 이제 등급을 따지면 1.1 등급 나오고요, 평균.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 하면 한 1.27 나와요. 그리고 전과목 하면 1.34 정도 평균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202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고생 많이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또 칭찬을 물론 해주셨겠지만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칭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내신하고 이제 모의고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내신 대비는 기존에 했던 대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할 거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기준이지만 이제 2025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2025 9월 모의평가부터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준킬러랑 킬러급 문제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9월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이제 15번이 수1이었고 그다음에 22번이 수2였는데 정말 이례적으로 이제 이번 개정에서 처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뭘 의미할까? 근데 이제 거의 9월 평가 문제 자체는 수능에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이제 복선무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대비를 했었고, 근데 변함없이 수능에서도 또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수원 자체가 난이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필러 문제를 수원으로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체가 그렇게 나왔고 11월 이제 수능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이제 일은 뭐냐면 수원이 어렵게 나오는 만큼 이제 학교들도 이제 거의 거기에 준하는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경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킬러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방향성을 또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H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확장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심화 수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수능이 직접 출제잖아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간접 출제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접근해서 이제 그런 뭐 기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이제 가깝게 가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모의고사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원 수업 준비 자체가 모의고사 수업이랑 이제 결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따로 저희 모의고사 준비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수업부터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는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같이 해 나갈 예정이고,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원래 3시간에서 이제 1시간 플러스 알파 됐잖아요. 그래서 그 1시간 알파 시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 수업을 할 계획이에요. 네. 10분이지만 질문 좀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어머니들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오늘도 수업을 하고 왔는데, 민우 어머니도 민우랑 우는 게 너무 똑같으시고. 너무 뵙고 싶었어요, 김호미 어머니. 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정말요. 네. 저한테 항상 저희 H반은 이제 뭔가 설레이는 반이기도 하고, 또 만족돼주는 반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반이죠.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한 게 없으시다면 제가 이제 또 저희 반의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그래요, 어머니. 이제 고2, 고1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려요, 사실 정말. 그래서 멘탈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뭐 한 과목에 1, 2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저희 반에 이제 뭐 어떤 경력으로 아이들을 좀 케어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꼭 수학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못 봤다. 그러면 영어를 못 봤으면 영어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저희 그 윗선배들 있잖아요. 뭐 입점반이라든지 이런 애들, 극사인권 애들을 제가 이제 좀 포섭을 해와서 걔네들하고 이제 컨택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과목까지 아이들이 조금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제가 좀 케어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만족도 또한 애들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좀 제가 밀접하게 좀 관계에 좀 같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아이들한테 좀 좋은 영향이지 않나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만 통화를 해서 또 궁금하신 부분 없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하고 지금 그냥 올라와서 바로 지금 배우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선행이라면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배우는 거 그대로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따라가는데 네. 괜찮은 저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한 번, 두 번 한 친구들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냐. 그럼 저희 수업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지냐, 뭐 이런 부분이신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이 11명이에요. 근데 한 5명 정도가 이제 선행을 했고, 그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만 미적분까지 끝낸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미적분까지 끝낸 친구 교재 자체가 굉장히 개념 문제만 풀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H반에서 내지는 뭐 수능에서 내지는 뭐 내신에서 필요로 하는 뒷판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개념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고요. 그런 거 배제하고 그냥 처음에 생각하고 수업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11명인 아이들이지만 사실은 그 11명 중에 막 이렇게 정말 이 녀석 뭐지 하는 정도로 튀는 놈들이 있어요. 저희 반에 뭐 한 3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놈들은 뭐지 하는 놈들 또한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배제하고 처음이라 생각하고 수업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만약에 어떤 아이가 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톡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서로 교류를 좀 하고 있어요. 네, 답이 있을까요, 어머니? 네, 또 없으신가요? 네, 그럼 2학년 선생님 모셔도 될까요? 3학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쉴 수 있어요? 이거 유인이 나오셨는데 원하는 패드로 어떤 걸로 안녕하세요. 3학년 미적 H반 다니는 김홍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할 때는 자료 없이 했는데, 왜냐면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H반 작년 성적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안 나와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오래 안 걸렸어요. 아니, 내가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이면 좋죠. 여기서 좋죠.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H반에 7명 있거든요. 7명 있고, 지금 오늘 오신 분이 3명 오셨는데, 다른 분들이 좀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안 오셔가지고. 우선 작년에 H반에, 작년에는 뭐랬냐면, 1학기에는, 원래는 제가 계획이 수투를 심화 수업 때 하고, 그래서 1학기에 수투를 하고, 2학기에는 미적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이들이 제 생각보다 좀 못해요. 우리 H반에. 그래서, 그리고 애들도 미적을 좀 원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수투 위주로 하면서 좀 어려운 거를 많이 푸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적은 지금 이번에 겨울반에 처음 들어갔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3학년 1학기는 미적만 하고, 그리고 과목 수가 적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적분 인원이 적어지니까 등급을 따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H반 애들이 평균이 지금 1.3 정도 되거든요. 수학 등급이. 근데 이제 내년에 이제 올라가면, 원래는 1등급 인원이 9명, 예를 들어 동강 같은 경우는 1등급 인원이 9명인데, 내년에 되면은 4명 정도로 줄거든요. 그러면은 1등을 따기 힘들 수 있죠. 그리고 저희 지금 H반에 동강이 5명 있는데, 전부 다 1등을 딸 수가 없죠. 만약 전부 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적분은 등급 따기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대신 다른 점은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네들이 수학 등급은 올라가는데 다른 과목 등급이 내려갔어요. 왜냐하면은 1학년 때는 수학 등급이, 그러니까 모든 등급이 다 5과목밖에 없어가지고 국영수 사과 하는데 사과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등급을 잘 따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이과 애들은 이제 다 미적분을 하는 애들이 이과잖아요. 그러면 과학을 3개를 들어요. 풍생을 4개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4과목을 다 1등을 따기 힘든 거죠. 그래서 평균 등급컷이 내려가고, 심지어 또 영수는 잘 나와야 돼요. 왜냐면
영어하고는 수학하고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국어랑 과탐 과목이 좀 떨어지면서 평균 등급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이제 3학년 되면 다행스러운 거는 과목이 줄어요. 2학년 때. 그래서 미적분 신경 쓸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 등급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것도 좀 하려고 그렇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반 애들이 내년에 6월에 대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모의고사 등급을 이제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지금 2등급 선이 좀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 등급 수학이. 그런데 그 2등급이 진정한 2등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딱 걸친 2등급. 그러니까 3과 2 딱 중간에 있는 2등급이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에는 재수생들이 포함되니까 등급컷이 낮아져가지고 3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최저가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제 목표는 뭐냐면 우선은 1학기는 미적분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을 좀 만들어 놓을까. 근데 하면서 이제 심화 수업을 저희 하잖아요. 그때 이제 수원수투 킬러를 좀 풀 건데 자 우리 반 이제 H반애들 문제가 뭐냐면 심화를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배운 거는 다 풀어요. 배운 건 다 풀고 습득한 거는 확실히 하는데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반 애들 지금 다 내신형이어가지고 내신 쪽은 잘하는데 수능 문제들은 킬러를 못 맞추는 상태가 돼 있어서 지금 1학기 지금 심화 수업 과정 내용은 수원수투 킬러를 좀 많이 할 거고 이제 시험 기간 중에 그리고 시험 기간 들어가면 미적분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위주로 할 건데 이제 1학기는 딱 그렇게 컬리를 짜놨고 심화 수업 그다음 2학기 들어가면은 계속 모의고사 풀이를 위주로 할 거라서 이제 결국 목표가 뭐냐면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을 맞춰야 목표거든요. 2등급을 맞으려면은 수능에서 맞으려면 현재 보는 모의고사 성적에서 1과 2 사이가 되는 2등급 그러니까 1에 가까운 2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을 맞거나 그래야지 실제 수능에서 온전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그냥 안 나옵니다. HDM 다 설명 못하니. 누가 열심히 만들어도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건 자, 보시죠.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는지. 빨리 만들어. 열심히 하는 거 아니고. 이거 그냥 올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반이 1학년 1학기에서 평균 등급 1.3이었다가 2학기 1.9로 내려갔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름방학에 저희 애들 보니까 선행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좀 기간이 짧으니까 그때 한 양이 적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대신 이제 2학년 때는 다 등급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학 등급 올라갔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때 전체적인 평균 등급이 내려갔다. 전체적인 등급이 올라갑니다. 2등급. 이렇게 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저희 반에 평균 등급을 했을 때 1학년 때는 1학년 걸 보잖아요.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고 이제 얘네가 다 까먹고 고등학교 2학년 3월에는 1학년 걸 보거든요. 모의고사 시험. 근데 다 날라간 거죠, 머릿속에서. 3등급 때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안 본 거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다시 2학년 때는 이제 2점대 아래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3월을 잘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3월을 잘 봐야지만 수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애들하고 이제 걸어놓은 목표는 3월에 2등급을 맞대 1에 가까운 2등을 맞는다. 이 우선 목표를 잡아놓은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거는 수능에서도 2등급을 받는다. 그래야지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시를 이제 준비하는 애들은 더 높은 등급을 가져요. 이게 뭐 이제 학사협정 말씀드리면 학평이 계속 있습니다. 3월달에 있고 5월달에 있고 6월달, 7월달에 계속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3월, 그 다음에 6월, 9월이거든요. 마지막 수능이고
그래서 저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 3월 학평에서 제가 준비해서 제가 지금 수능 특강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 번 돌았어요. 수험 수투를 한 번 돌면서 미적분했는데 미적분은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미적분이 마무리될 거고 마무리되고 나면 모의고사에 좀 치중을 할 거거든요. 할 거고 그렇게 해서 3월 학평 준비한 다음에 4월달에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내신 킬러 문항 위주로 심화 수업을 진행할 거고 그러니까 심화 수업 아니어도 지금 3월 되기 전까지 모의고사 준비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게 유효 목표이거든요. 그때로 대비해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또 수험수투 준비하고 그걸 목표 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이때가 이제 애들이 고민이 되는 시기거든요. 내가 최저가 있는 데를 쓰냐 없는 데를 쓰냐. 근데 우리 학원 애들, 우리 지금 H반 애들은 등급에서 높아요. 높아서 평균적으로 등급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과를 지원하게 되면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끝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목표는 최저를 맞추는 2등급. 수학은 2등급 목표고 다른 과목들도 이제 2등급이 나와야 되겠죠. 최저를 맞추면.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과정인데 우선 교재는 이렇게 써있지만은 제가 좀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교재는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주는 프린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사 기출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족보라든가 제가 이제 편집을 다 해가지고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교재는 이렇지만 실제로 주는 프린트는 요거 한 3배 정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다 끝났나요? 네. 마무리 뭐 멘트 나누죠. 마무리 제가 이제 1년 동안 가르쳐봐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잘 통하고 애들하고도 동공만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도 잘 준비해가지고 좀 잘 나오도록 할 텐데 사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이 적어지니까 1등급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그다음 최종 목표는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최저가 안 떨어지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들 자료 뭔가 잘 만들었나요? 4시간 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 오늘 혹시 얘기하는 거 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혹시 뭐 있으시면은 뭐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이제 수능 얘기도 많이 했지만 고3이 되면 지금 고2 H반도 마찬가지예요. 고3이 되면은 인원수가 줄잖아요. 그래서 1등급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신 1등급도.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시키고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또 H반을 위해서는 시수도 더 늘려놨잖아요. 한 타임 더 하잖아요. 3월부터.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특강도 더 열으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은 돈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그래도 필요한 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옛날부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 옛날에 저 하대원에서 성장할 때 가천대 약수령 논술 그때 적성이었거든요. 적성 강좌 10만 원이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 몸으로 때우는 거죠. 국어, 영어 다 가르쳐주고. 어쨌든 간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할 테니까 어머님들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리스펙트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학부모님들 존경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오셔서 우리가 어떤 여기가 고객이고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우리한테 고객이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학생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대하지는 않아요. 제자로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고객에게 받는 가치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든 더 해주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리스펙트를 가지고 꼭 돈과 돈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에서 스승의 날 선물도 주셔도 괜찮고 그러면 좀 더 잘 봐주지 않을까요? 신경을 좀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에 대한 리스펙트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항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면은 아이들도 따라할 거예요. 뭐 근데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하나 있으시면 우리 하이탑방 그래도 우리 학원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니까 좀 부끄러우신가요? 어쩔 수 없죠 뭐. 좋은 대학교 보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